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러스 대유행의 종식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여기에 원만한 정권 이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완성되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경기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확진자 숫자가 20만 명이 넘게 나오고는 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쪽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바이러스는 코앞에 있고 백신은 멀리 있다 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확진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 같은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곳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의 경제적 봉쇄가 일어나게 되면 기업과 고용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와 주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와 백신의 이 간극을 좁힐 수 있고 넘어가면서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저께 지수들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각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장중에 나온 부양책이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35%,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79%, 그리고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나스닥 컴포짓은 마이너스 1.97%를 기록을 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부양책이 나오면서 백신 출시가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또 다른 시장을 위한 촉매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의 추가 시장을 위한 자산 매입 같은 이런 발표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추가 부양책에 막혀서 이제 시장을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어저께 유상증자 이야기가 있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오늘 급락을 맞았습니다. 45달러가 떨어진 거의 7%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604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유상증자의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 되게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보통 유상증자라 하면 기존의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S&P 500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어저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면서 고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우려감이 나온 겁니다. 이 외에도 빅테크 관련 종목이라고 하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등이 각각 2%에서 3%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이런 다우와 S&P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이제 예산 마감일까지 약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1.5조 남았는데 앞으로 시장은 이 예산 마감일까지 경기 부양책 협상안에 따라서 추가 부양책 협상안에 따라서 큰 폭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 역시 이런 미국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최근 급등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보통 전자닉스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저께 다시 한번 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2%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2.89% 하락을 했는데
이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자닉스에 선행한다, 또 경기에 선행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2020년 1월 30일이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거의 90도에 가까운 이렇게 직각을 세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미국 본토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함에 따라서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의 거의 1위죠. 우리나라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인데,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10월 초중순이었습니다. 초중순에서 이미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추격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절대 고점에서의 추격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뭐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견디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에 떠시겠죠. 그래서 주식공무원이 매번 늘 고점에서의 추격 매수는 하지 마셔라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자닉스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삼형제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도 정말 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이 종목들이 어저께 잡초처럼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 뭐 보통 요즘에 코스닥 지수를 코스닥 지수라고 부르지 않고 셀트 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셀트리온 이 삼형제들의 어떤 커다란 시가총액 때문에 셀트리온이 떨어지면, 셀트리온 관련주가 떨어지면 코스닥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움직임대로 코스닥 지수도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인데요. 이런 쏠림 현상은 지수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좋은데도, 많은 분들은 지수가 좋은데도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다. 지수가 나쁜데도 내 종목은 괜찮네?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실 겁니다. 시장이 정상적인 우상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일단 이런 쏠림 현상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대형주가 주가를 선도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대형주는 좀 천천히 올라가고 나머지 좀 가벼운 종목들이 더 그 상승을 하면서 개별주가 끌고 나머지 종목들이 팔로우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주 우선으로 어떤 그 투자세가 몰리면서 대형주들만 가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어야 전체 투자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을 올리는 투자자는 거의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돈 많은 투자자들이 모가지를 자꾸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라던가 나머지 투자자들은 하면서 이 종목을 못 잡죠.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더 올라가나, 시장에서 장밋빛 이야기가 나오고 더 올라가나 하는 이런 어떤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순간 이게 이제 밑으로 확 꼬라박히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요. 밑으로 나올 때는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러면 개인 투자자들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죠. 시세 조정자들이 주가를 이렇게 조정을 주가를 견인할 수도 추락시킬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좀 경험이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는 세력이 개인들을 털고 가기 위해서 주가를 흔드는 거야 라는 어떤 희망찬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덜컥 매수를 하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세력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흔들고 더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3%이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고점 돼서 마이너스 14%입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어렵죠. 특히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네이버와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슬픈 엇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런 상황을 요즘에, 그러니까 좀 전에 유행했던 노래에 좀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흔들리는 주가 앞에서 내 빈 계좌를 보게 된 거야. 다시 올라가 볼까 기대해봤지만 그냥 마지막도 음봉인 거야. 네, 아침부터 노래 불러서 죄송한데, 이게 장범준의 노래잖아요. 네, 장범준의 노래에 제가 가사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시장은 내 맘대로 가지 않고 흔들리면서 움직입니다. 마치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요. 제가 요즘에 많이 춥나 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래서 벚꽃 생각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춥다고 하네요.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마녀의 날입니다. 근데 내마녀의 날 느낌이 어제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 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한 다음 날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시장은 핑계를 찾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은 재료라고 해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카페24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물론 페이스북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떠서 상한가를 갔지만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아, 이게 시장에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 10% 오를 것도 요즘에는 막 상한가를 찍어버립니다. 이런 시장의 핑계에 휘둘리면서 매일매일 투자를 한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줄 원칙과 주식공무원과 같은 미들맨 꼭 옆에 두셔야겠죠. 아직까지 추세의 전환은 우리나라 시장 추세의 전환은 없어 보입니다. 시장에 돈은 많고요. 기대감 역시 많습니다. 다만 취해 있지 마십시오. 고점에 대한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 시장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주식공무원의 시황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공무원이 운영하는 주식공무원 후원의 주식공무원, 야, 그래, 너 너무 수고한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 수고한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주식공무원을 후원해 주실 수도 있는데 멤버십을 통해서 후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에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네, 빨개지실 겁니다.